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소폭 오르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다우지수가 살짝 고개를 들기는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긴축 우려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은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이나 유나이티드 헬스, 이제 가치주 쪽으로 투자자들이 조금 옮겨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어떤 그 피난처, 해지 수단으로 조금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이제 세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기술주들은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인공지능 쪽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2분기에 예상치보다 좀 높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업수당 신청 건수 나왔는데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유가가 지금 보면 이제 살짝, 이제 한 템포 살짝 0.5% 떨어지면서 살짝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어떤 그 유가에 대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지 않고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의 경기 둔화, 이게 과연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칩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분주하게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FOMC 회의 열리는데 얼마나 지금 금리가 이동을 할까 그거 보고 있는데,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까지 동결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100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긍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RBC 캐피탈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100 올라가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배경으로는 사우디와 러시아 쪽에서 계속 감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수요 회복이 더 너무 느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어떤 계절적인 약세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밤에는 좀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런 입장인데, BMO 캐피탈 쪽에서 S&P 500이 5,050까지 앞으로 한 1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칼슨 그룹에서 나온 얘기도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한 10% 이상 올라가면, 시장이 10% 이상 올라가면 9월 달도 괜찮았다, 이제 그런 어떤 통계적인 얘기도 했고, 그리고 펀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얘기가 9월 달에 그래도 한 2, 3% 정도 월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9월달 들어서 말씀드린 게 8월달은 이제 지난번에 쉬어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8월달 후반에 바닥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월달 조정에 따라서 대형 주도주들 중심으로 리스크는 있지만 50% 선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연말 소비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준비 못하면은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나 이런 랠리를 완전히 놓치게 되고, 짧게 끊어치다 보면 수익도 별로 안 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종목은 반드시 올라가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CPI, PPI 데이터 나오고, 그리고 암홀딩스 이거 IPO 하는 거 주목하시라고 그랬죠. 시장의 유동성이 살아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월요일날 오라클 있고요. 목요일날 어도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 또 잘 챙겨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애플이 2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다뤄주시겠어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중국 중앙기관에서 이제 아이폰 사용 못하게 하겠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 국영기업까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유럽 쪽의 독점 금지라든가 아니면은 채권 수익률에 대한 어떤 압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억누르고 있는, 애플을 좀 억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웹프시의 댄 아이버스 같은 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 50만 대 정도의 아이폰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 판매량의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500만 대 판매되는 것 중에서 50만 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내외에 그런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브리핑닷컴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이게 단순히 애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어떤 경쟁이 심화되면은 기술주들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450를 위협하면서 그렇게 좀 위험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화웨이에서 이제 핸드폰 만들어 놓은 게 5G 부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첨단 7나노미터, 7나노미터 기술이 활용이 돼가지고 중국 자체적으로 SMIC에서 개발을 한 이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쪽에서는 못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미국이 이제 기술을 완전 못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칩 생산 기업들, 퀄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ASML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난밤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되고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되면은 수혜를 상대적으로 받을 게 인텔 쪽이다. 어제 제가 이제 AMD 말씀드렸는데 인텔 쪽으로 지난밤에 다들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C3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했는데 그럭저럭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밤에 나오는 게 앞으로 분기별 실적에서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JP모건에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제 충전소 힐튼 호텔하고 이제 확대를 했죠. 그러면서 내년부터 이제 설치를 하는데 한 2만 개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사실 이거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충전소 사업하는 회사들, 차지 포인트가 이제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면서 충전소 산업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전소 산업 쪽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오늘 대본에너지 가져오셨는데요. 최근에 유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본에너지를 사실 8월 22일 방송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완전히 바닥 찍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하락할 때, 지수 하락할 때, 나스닥 이제 지수가 쭉 하락할 때 그때 대본에너지하고 이제 유가하고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제가 비교 차트를 가져왔는데, 유가 상승하면서 대본에너지 계속 더 좋은 모습으로 상승하는 이런 비교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지수의 흔들림, 그리고 유가의 상승, 그리고 연말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줄어드는, 그리고 연말 전에 연준이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하나쯤 가지고 있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대본에너지다. 그리고 대본에너지가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5%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더 부수적으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재무구조 보면은 사실 순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기대치는 2분기 동안 충족을 하긴 했는데 그다지 뭔가 기대에 찬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유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수혜가 생겼을 때 3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매출과 순이익이 기대치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가 좀
역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 의견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평균 목표가 자체도 지금 현재가보다 한 15% 정도 높은 한 60달러 선에 지금 잡고 있고, 최고가는 70달러 넘게 79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하락 조정, 가격 조정 잘 거치고 이제 시간 조정까지 무난하게 이렇게 거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넥라인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46달러 선에서 바닥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게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본격적인 돌파를 못하는데, 이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엔비디아 중심의 기술주로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제 유가 상승 쪽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되고, 유동성이 이쪽으로 보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차트를 캔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52달러 아래 어디든 좋습니다. 손절매는 아래쪽에 48달러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72달러까지, 정고점 근처인 72달러까지 잡으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대본에너지였습니다. 매수가는 52달러 아래, 목표가는 72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